여야 모두 공천 레이스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에 대해서 페널티를 강화하는 경선 룰을 발표했습니다.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하위 10%, 현역 의원 7명을 우선 공천 배제합니다. 부산, 울산, 경남의 경우 강원, 서울 송파구와 한데 묶어 3명을 컷오프하는 방식입니다. 하위 10%에서 30%인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%가 감점됩니다. 같은 지역에서 3선 이상을 한 다선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15%를 감산하는데 하위권 다선일 경우 최대 35%의 페널티를 받게 돼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이 커질 전망입니다. 자, 본격 물갈이 신호탄을 쐈습니다. 한동훈표 공천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그러니까 저는 저거 보고 놀랐어요. 이게 보수정당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. 네. 이렇게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한 적이 없어요. 해도 뭐 어설프게 했는데 이거는 그 전략적을 최소화하면서 다 경선시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. 그 대부분의 지역을. 그리고 저게 발표됐을 때 아, 개혁신당으로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제가 처음 들었고 두 번째 든 느낌은 그 이철규 의원이 모든 거 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어요. 왜냐하면 사무총장 하다가 보궐선거 패배를 그만둔데 인재영입위원장을 했다가 아니 그냥 공관위원회 들어가 있어서 이분이 다 아는 거 아니냐 사무총장이나 여의도연구원장이나 조직부총장 다 봐도 뭐 이분이 다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반응이 뭐였냐면 공천은 저하고 공관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. 그래서 저는 그걸 방송에서 그 얘기 그러지 않으니까 장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런 말 하는 거 아니냐. 실제로 진짜 그 비대위원장하고 공관위원장이 다 하면 그 말을 뭐하러 하겠냐 했는데 이번에 그 공천률 발표한 거 보면서 진짜 이대로 할 모양이네. 이렇게 좀 비치도록 한 거. 그런 면에서 그전보단 진일보한 거 아니냐. 그리고 10% 하위 그 컷오프는 거의 의미 없습니다. 몇 명 안 됩니다. 그럼 하위 30%에 대한 감점이 좀 있는데 이 감점도 감수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웬만한 중진들은 이게 이제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. 그래서,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현역원들이 일부 탈락자들이 뭐 10여 명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예상보다는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줄어든다. 박성민 컨설턴트께서는 그 중진들이 해볼만 하다고 얘기하신다는데 제가 그 통화하거나 만나본 중진 의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. 대체로 이렇게 되면 그 지금 최대 35%까지 감점을 받게 돼 있거든요. 근데 당내 그 3선 동일 지역구의 3선 의원이 22명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분들이 이대로 경선을 하면요. 아무리 기득권이 있어도 신인하고 경선할 때 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수요일 날도 그렇고 화요일 날도 3선, 4선 이상 의원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면담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아니 선수가 뭐 어떤 룰을 탓할 수 있냐 안 그렇습니까?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. 그 앞에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진 의원들이 뭐 수고하는 분위기였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 앞에서 그런데 그 앞에서 누가 어서 불만이 있어도 얘기를 하겠습니까? 뒤로 와서는 엄청난 불만을 토로하십니다. 그리고 공천 룰의 킬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당무감사위원회 그 감사 결과나 뭐 여론조사 반영 비율, 뭐 비리 전력 이런 게 아니라요.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. 당 기여도 20%, 면접 10%가 들어갔는데 그게 합쳐서 30%거든요. 그게 뭐냐면 여의도 사투리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심사를 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마사지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. 그게. 30%가? 예,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. 기준이 없잖아요. 나머지 것들은요 별로 편차들이 없어요. 왜냐하면 시스템 공천을 하기 때문에. 그러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여도와 면접 요 30%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. 이걸 누가 좌우하겠어요?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해서 현역은 누구를 좀 밑보인 사람 잘라낼 수 있죠. 그거 다 해도 그렇게 제가 페널티를 받았는데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게끔 이번에 설계됐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. 어떤 룰이 정해지면 그 룰이 누군가에는 기분 좋을 수 있고 누군가에는 좀 이거 어렵지 않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. 그건 룰을 정할 때 생기는 당연한 결과이죠.
경선에 관해서 보통 이제 공정성 시비는 이렇죠. 룰이 공개되지 않거나 룰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것이죠. 저희는 그걸 어제 의결하자마자 그대로 공개했습니다.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수치들은 굉장히 고민을 끝에 나온 것입니다. 올해 4월 10일 총선을 위한 공천은 그 룰을 따를 겁니다.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할 겁니다. 그 외에 다른 고려사항은 없습니다.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는데 글쎄요. 그건 저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. 저희 중에 공천 받아보신 분이 정호김 의원님밖에 네.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공천 마사지를 할 수 있다. 이 발언에 동의하십니까? 그땐 더 심했죠. 마사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경락 마사지 수준으로 그냥 엄청나게. 그러니까는 그때 뭐 저기 뭐야 그 컷오프 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아주 정확하죠. 친박이냐 친이냐에 따라서. 그래서 친박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친이를 컷오프하는 명분과 이유를 만드는 거는 아주 누워 떡 먹기죠. 그게 참 그런 게 대통령의 의지는 자기 사람이 되도록 많이 당선이 되어야 자기의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그렇죠. 표현은 뭐하지만 보호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확고한 것 같아요. 근데 2016년에 총선을 보면은 그때 그 진박 감별한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런 그 진짜 말하고 싶지도 않은 해프닝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에서 내리꽂다시피 해가지고 공천 파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바로 그 진박이라는 이름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수모를 겪는 과정에서 과연 그 진박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주의 깊게 봤어요. 어땠습니까? 뭘 해요 하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뭘 보호를 해줘요. 그러더니 어느 틈에 또 지금 대통령 근처에 많이들 와 있더라고요.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게 소용이 없고 어쨌든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되면 설사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도 저는 대통령 말 더 이상 안 들을 거라고 봐요. 자기 정치할 것이다. 왜냐하면은 네.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 대통령 지금은 공천 때문에 지금 납작 수그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치권 아니에요. 권력을 탐하는 것이고 금배지를 추구하는 그 욕구를 인간 욕구 5단 개설로 하면은 식욕, 생식욕, 성욕에 버금가는 아주 저차원적인 욕구인데 거기서 뭘 그 상당히 그 고매한 뭔가를 추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굉장히 아니에요? 오늘 한이 실장님? 맺히기 많으신 것 같아요. 아니 뭐 한이 맺혔다기보다도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.